기후와 기후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킬링 곡선인데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CO2 농도,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밝혀낸 연구가 이 킬링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연도별로 CO2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진 건데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매년 CO2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절별로 9월에서 10월에는 CO2 농도가 최소가 되고 4월에서 5월에는 CO2 농도가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식물들이 많아지면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광합성을 많이 하면 CO2를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 중 CO2 농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0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현재 2020년을 넘어서서는 400ppm, 연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CO2 농도 말씀하는 거죠. 다른 온실기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가 아산화질소 N2O, 검정색 그래프가 메테인 CO4인데요. 모두 다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에어로졸이 지구 온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에어로졸의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인간에 의한 산림 파괴에 의해서도 기후가 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온실기체인데요. 먼저 수증기가 가장 온실효과의 주된 물질입니다. 지구 전체 온실효과의 3분의 2 정도는 수증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증기는 시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6대 온실기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대 온실기체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진 주요한 온실기체들인데요. 6대 온실기체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H2O는 없고요. CO2, 메테인 또는 메탄, 아산화질소, NO2가 아니라 N2O입니다. N2O. NO2는 이산화질소고요. N2O가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항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1kg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다른 온실기체 1kg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CO2가 기준이기 때문에 CO2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1이고요. 메테인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약 10에서 20, 아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약 300, 그리고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항 얘네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수천에서 수만 정도 된다 이고요. 육불항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약 2만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의 6대 온실기체의 대략적인 지구온난화 지수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CO2 농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온실효과 기여도는 CO2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위로 올라가 보면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가 나오는데요. 메테인의 농도는 오른쪽에 있죠. ppb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1300 ppb라고 해보면 1000 ppb가 1 ppm이기 때문에 약 1.3 pp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 농도보다 400분의 1 또는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아산화질소의 현재 농도는 여기도 ppb로 나와 있어가지고 약 400 ppb 정도가 되어서 0.4 ppm이죠.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훨씬 적다 정도 감을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대 온실기체 메테인, CO4죠. 인간에 의한 활동이나 가축의 방귀, 그다음에 논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메테인은 13단원에서 배웠던 OH 라디칼에 의한 산화에 의해서 대부분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아산화질소 N2O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대략 300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책에다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가지 물질의 복사 강제력. 복사 강제력이라는 용어를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복사 강제력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대류 관계면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복사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류 관계면 또는 뭐 대기 최상단이다라고 하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지구를 나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CO2 농도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복사가 줄어들게 되면 복사 에너지가 복사 강제력이 양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이제 복사 에너지의 단위인 와트 퍼 제곱미터를 사용하고요. 복사 강제력이 양수란 뜻은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지구 온도 증가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 강제력이 양수다라고 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복사 강제력이 음수다라고 하면 지구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온실기체의 복사 강제력은 이렇게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황산염에 대한 복사 강제력은 황산염이 알베도가 크기 때문에 음수, 그다음에 에어로졸 간접적인 효과는 지구를 냉각시키는 거라서 복사 강제력이 음수, 그다음에 검댕은 복사 강제력이 양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층권 오존은 여기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대류관계면 아래로 내려오는 복사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강제력이 음수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제 한번 보면요. 지구 기온의 변화를 요인별로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실기체, 인위적인 요인이 나와 있는데요.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온실효과 기여도가 큰 기체가 CO2죠. 그리고 니은은 지금 지구 기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서 에어로졸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구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CO2가 자연적인 요인보다 크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인위적 요인 중 니은은 기온을 하강시키는 거죠. 하강. 틀리고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 활동이 포함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심층순환이 중단된다. 심층순환은 그린란드 북대서양에서 침강이 일어남으로써 해수의 침강이 일어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건데요. 북극 쪽에 빙하가 많이 녹아서 이쪽 부근의 물에 밀도가 줄어들게 되면 침강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침강이 덜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전체적인 심층순환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투모로우죠. 투모로우. 다음 태풍은 발생 횟수는 모르겠지만 한번 태풍이 발생하면 그 강도는 커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더 강한 에너지를 태풍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극지역의 급격한 온난화. 극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온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북극 지역에서 그런 눈 알베도 피드백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극지역에서 더욱 급격한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은 당연하죠. 이것도 두 가지인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살짝 팽창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화일도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태풍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과 복사 강제력의 의미 꼭 알아두시고요. 이 그래프 또 좀 눈에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대 온실기체 6가지 있죠. 6대 온실기체 꼭 암기해 주시고 수증기는 6대 온실기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구 온실 효과의 가장 주된 물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킬링곡선이란 말과 CO2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그리고 이런 농도의 월변화까지 그 이유까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